혹시 이 한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세종대왕. 예, 세종대왕. 네. 예, 1443년에 창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이제 572살이 된 거죠. 이 한글이라는 게 이제 훈민정음이 1443년에 창제가 됐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글자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글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의 한자를 빌려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한자는 이 한반도에 언제쯤 들어왔을까요? 이 한자가 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유입이 된 거는 이 고조선이 한나라에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BC 108년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이게 무려 400년 넘게 지속이 돼요. 왜냐하면 낭랑이 313년에 이제 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긴 식민지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니까 당연히 이제 한나라에서 중국에서 이제 관료도 오고 군인이 오고 또 이제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한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 문자니까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한국어. 그런데 이 한국어를 표현하는데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국어하고 이 한자가 딱 맞는 그런 글자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일기를 쓴다. 아, 오늘 참 그 밝은 달이 떴다. 이 밝은 달을 이제 쓰고 싶은 거죠. 일기에다가. 근데 이제 한자로 써야 되거든요. 그럼 그 한자로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명월. 명월이죠. 명자가 밝다는 뜻을 갖고 있고 이제 월은 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월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명월 말고 또 다른 방법도 가능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었을까요? 한자에서 소리 나는 대로 혹시 하지 않았어요?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발, 네, 발. 한자 발자. 저희가 지금 명 이런 것처럼 네네네. 밝은, 근. 예, 예. 그러니까 달. 한자에서 소리가 발자. 네,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추측해 봅니다. 맞습니다. 아, 역시 그 지편전 학사님. 학사입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 저렇게 지금 필발자, 가까울 근자, 뭐 도달하다, 통달하다. 그 달자인데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 다른 말이죠. 그렇지만은 저렇게 써놓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아, 밝은 달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서 아, 한자로 아, 저렇게 밝은 달을 적었구나. 예,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보면 뭔 소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몰라요. 예, 그죠? 몰라요. 전혀 명월은 모르시겠죠, 차오루 씨. 알아요. 네, 이거는 몰라요. 이건 모르고 앞에 이제 명월은 아시겠죠. 알아요. 네. 그죠?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선조들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 생활을 했을 거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 중국 사람들도 이와 같은 방식. 그러니까 이제 뜻으로 적는 명월 방식, 또 소리로 적는 밝은 달 방식, 이런 방식으로 외려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자로 뜨겁다, 열자. 그리고 이제 개 구자입니다. 이게 뭘까요? 아마 차오루 씨는 아시겠죠? 네, 알아요. 예, 이게 뭐죠? 이거 핫도그예요. 핫도그. 그렇죠? 어머. 예. 그러니까 이게 소리하고는 네. 관계가 없습니다. 핫도그. 그 예. 뜻으로 예. 핫 뜨겁잖아요. 예, 예. 또 그 개잖아요. 네. 그래서 뜨거운 개라고 그렇죠. 뜻으로 네. 그냥 그대로 통용했어요. 이거 한번 중국어로 읽어봐 주세요. 热狗. 热狗. 르거. 네. 예. 热狗. 이게 소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핫도그하고. 네네. 예. 그렇지만은 이제 뜻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월 방식인데 제가 사실은 그 중국말을 전혀 못해요. 딱 3마디 정도 알거든요. 니하오, 你好. 셰셰, 谢谢. 두어차오첸. 발음이 얼마예요? 이상하죠? 네, 예, 또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예, 그런 건데 제가 중국에 갔다가 한번 좀 이렇게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제가 이제 습관상 하루에 그 요거트를 한 병 정도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에 간 거죠. 가서 이제 일단은 뭐 니하오는 돼요. 네. 니하오. 니하오. 근데 이제 중국어 모르니까 요거트 플리즈 이렇게 얘기했죠. 네, 못 알아들을 수. 전혀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발음이 좀 잘못됐나? 요거트, 요거트 플리즈.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요거트.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아닌가 봐. 아 그래 좀 쉽게 가보자. 요크루트. 요크루트 플리즈.
몰라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트를 못 사고 네. 이제 나중에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슈안나이, 酸奶. 슈안나이, 나이는 우유예요. 우유고酸은 시다. 시다. 네. 예. 신는 우유. 그러니까 시큼한 우유. 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명할 방식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도 지금 이제 이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 뜻으로도 적는다. 그런데 뜻과 이 소리 이것을 또 결합해서 쓰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가구가락이죠. 입이 즐겁습니다. 입이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입이 왜 즐거울까요? 개운하니까. 개운하니까. 예. 차오루 씨가 발음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可口可乐. 코카콜라? 그러니까 이거 콜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마시면 입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뜻도 이제 가깝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따서 이제 표기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신기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이제 한자를 갖고 이제 우리말을 표기한 건데 정조가 쓴 이 편지에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문으로 적혀 있습니다만은 끄트머리에 가면요 한글이 있습니다. 뒤죽박. 맨 끄트머리에 뒤죽박죽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조 임금이 심한지한테 보낸 편지라고 하는데 네. 아마도 당시에 그 혼란스러운 어떤 그 정치 상황 막 엉키고 설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자 말로는 표현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뒤죽박죽이라고 적어버린 게 아닌가. 어머. 한문을 배우면요 10년 동안 배워야 좀 읽을 수 있고 한문을 그리고 10년을 더 배워야 이제 한문을 자기가 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갖고 문자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한문, 중국어를 읽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문자 문제, 이 언어 생활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이 한민족의 그 천년의 난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년의 수건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놀랍게도 15세기에 세종이 나타나셔서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 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